자, 이제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옴니라이트를 설정해서 멀티플라이 값으로 빛의 세기를, 밝기를 이제 조정하는 방법하고 빛의 색상을 조절하는 법을 공부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나머지는 기본적인 것 빼고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파라메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섀도우 파라메터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은 이 생성된 그림자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는 거겠죠. 자, 역시 색상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림자 색상을 이제 분홍빛으로 하겠다. 이제 분홍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그림자의 색상은 검정색이죠. 이렇게 이제 검정으로 놓고요. 자, 문제는 자, 이제 그림자의 농도라고 그러죠. 이 농도가 실내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진하진 않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또 라이트가 사라져 버렸네요. 자, 라이트 선택하시고 라이트를 선택해야지 나타나는 항목들입니다. 자, 섀도우에서 덴스 값이 바로 이 농도를 말해요. 그림자의 농도. 자, 그래서 덴스 값을 줄여주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좀 흐려집니다. 이 정도. 너무 흐려졌는데요. 자, 이 정도. 좀 시스템이 버벅거리는 게 불안합니다. 중간에 혹시 멈춰버리지 않을까 모르겠는데요. 자, 멈추면은 강의도 이제 멈춰야 되겠죠. 아, 이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어서 그러네요. 자, 얘를 빼고요. 자, 다 키는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돼야 되니까요. 자, 덴스 값이 기본이 1이었죠. 조금 내려주면은 흐려집니다. 그래야지 주변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림자 농도가 흐려졌죠. 자, 그런데 이 그림자는요, 그림자가 아니라 조명은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다가 실내 가면 조명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옴니라이트를 하나 더 넣겠다. 자, 얘도 화이트를 많이 하니까요. 자, 옴니라이트를 하나 더 넣겠다. 그럼 이쪽에다 이제 이렇게 넣어줍니다. 환해졌죠, 아주. 자, 그런데 보이시나요? 여기 옴니라이트에서는 라이트가 생성됐는데 여기 옴니라이트에서는 그림자가 생성됐는데 여기 라이트에서는 그림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빛이 하나 더 생기니까 아주 환해졌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조명을 같은 밝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멀티플라이어 값을 0.5를 주시고 얘도 0.5를 주면은 하나가 1인 거랑 같은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좀 더 분위기 있게 만들 때는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렌더링 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물체 하나하나에서 이 라이트를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라이트 수를 줄이면서 분위기 있게 표현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이 라이트는 아까 잠깐 얘기하다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설명하다가 다른 게 생각나면 또 다른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게 온라인 강의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알겠네요. 오프라인 때 배웠던 학생들은 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섀도우 체크가 안 돼서 그렇죠. 자, 섀도우 체크를 하면은 얘도 이제 그림자가 보입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라이트를 사용할 때 주 광원에만 그림자를 줍니다. 왜냐면은 너무 막 그림자가 언제 어지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 광원으로 쓰이는 이 두 번째부터는 섀도우를 생략을 하죠. 그럼 이렇게 주 광원에서만 나오고, 왜냐면 이제 분위기만 맞춰주는 거예요. 은은하게 아니면 좀 더 살짝 밝게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옴니라이트의 사용법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옴니라이트 말고 좀 더 고급진 거. 자, 타겟 스포트를 한번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겟 스포트가 사실 참 재미있는 라이트인데요. 실내라든가 이런 거에서 분위기 메이킹을 하는데 아주 좋은 라이트입니다. 자, 이 옴니라이트, 타겟 라이트를 설명하기, 죄송, 자꾸 말이 꼬이는데요. 스포트라이트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옴니라이트들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얘는 이제 스탠다드. 자, 여기에서 타겟 스포트를 설정을 하는데요. 타겟 스포트는 조금 방법이 달라요. 사용 방법이. 커서가 바뀌는 건 똑같은데 아까 옴니는 그냥 클릭만 하면 그 자리에 라이트가 생성됐었잖아요. 자, 얘는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클릭하는 점이 어디냐면은 라이트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벽이라든가 아니면 천정이라든가, 자, 그 위치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첫 클릭은 고정입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광이 따라다니죠. 자, 여길 비춰야 되죠. 자, 놓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세팅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기본이 그라운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다른 부분에는 광이 적용이 안 되고 딱 요 영역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높이 좀 비치죠. 라이트는. 자, 여기 소스예요. 얘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가 타겟입니다.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조그매요. 자, 요게 이제 타겟이, 얘는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물론 얘도 움직이지만 일반적으로 스포트라이트는 고정돼서 움직이잖아요. 고정돼 있고 요 타겟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배우가 움직이면 뭐 따라 움직이고 사물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금 얘의 주인공은 뭡니까? 이 주전자죠. 주전자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라이트예요. 라이트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타겟. 항상 이게 중요한 게 잘못 선택해서 오브젝트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 이렇게 두 개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주로 움직이는 부분은 이 타겟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뭔가 되게 복잡하게 많이 떴죠. 자, 콘처럼 생긴 게 라이트고 요 사각형이 타겟이다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자, 그럼 가운데 있는 이 파란 줄은 뭐냐? 파란 줄은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일 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보시면은 노란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노란 원은 핫스포트와 폴오프라고 그래가지고, 핫스포트는 아주 또렷하게 광원이 맺히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영역 있죠? 핫스포트와 폴오프입니다. 이 중간의 영역에 바로 그림자가 살짝 부드러워지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재난 문자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또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이제 조절을 해 볼게요. 자, 역시 모디파이어로 가야 됩니다.
자, 아까랑 똑같죠, 여기는. 그래서 온, 섀도우 온, 섀도우를 체크합니다. 그림자가 생겼어요. 자, 그림자가 생겼으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나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자, 너는 여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핫스포트와 폴오프를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이건 똑같아요. 멀티플라이어 값 1이면은 뭐였죠? 기본 이 정도 밝기였습니다. 자, 이건 자 이제 아직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스포트라이트 파라메터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핫스포트와 폴오프가 있어요. 이거 지금 확대하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 핫스포트는 가운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차이가 2밖에 안 돼요. 자, 일단 여기를 잘 지금 한번 보세요. 자, 핫스포트는 이렇게 줄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변화가 보이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 핫스포트와 폴오프의 간격이 커졌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렇게 주변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자, 다시 조절해 볼까요? 조금 더. 자, 폴오프 값을 좀 넓히면은 이제 넓게 보이는데 이 주변 핫스포트와 폴오프 사이는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어두워질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죠. 저희가 훨씬 부드러워졌죠. 만약에 핫스포트와 폴오프의 간격이 좁으면은 어떻게 되나를 다시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자, 지금 요 본 모습을 기억하시고요. 자, 핫스포트와 폴오프. 자, 최대로 줄이는 게 같은 값이에요. 자, 지금 20대 22 두 개 차이에요. 아까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또렷하죠. 마치 무대 위를 쫓아다니는 그 빛처럼.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확산시키면은 지금 폴오프 값을 높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달라 보이죠. 아까랑은 많이 차이가 있죠. 자, 얘도 역시 똑같아요. 색상 조절할 수 있고요. 밝기 조절할 수 있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자, 이 라이트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주로 움직이는 게 이 타겟점입니다. 자, 타겟점도 역시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요. 자, 오토키를 켜고 자, 이렇게 50일 때는 이렇게 하죠. 0일 때는 여기 있다가 자, 이렇게 있다가 50프레임일 때는 이렇게 가라.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라이트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놓고 플레이. 자, 누가 도망가다가 딱 걸린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연출이 이제 가능해요. 물론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재미있는 조명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타겟 스포트라이트.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도 만들었고 우리 모니터도 만들었었잖아요. 자, 그것들을 가지고 아주 이제 고급진 작업을 해봐야 되는데요. 카메라 설명하기로 했었죠. 이제 카메라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키를 끄고요. 자, 조명은 옴니로 바꿀까요? 자, 여기서 모디파이에 가서 저기 보시면 지금
라이트 타입이 온인데 스포트로 되어 있죠. 자, 얘를 옴니로 바꿔봅니다. 그럼 이제 옴니 라이트 속성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메라는 다시 보시면은, 자, 조명 옆에 있습니다. 카메라 써있죠. 아이콘도 카메라처럼 생겼잖아요. 자, 카메라 하면은, 자, 여기도 역시 이제 타겟 카메라가 있어요. 프리 카메라도 있고, 자, 피지컬 카메라도 있고요. 여기 아마 바디에 장착하는 것 같아요. 자, 타겟 카메라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타겟 스포트랑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리 카메라는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카메라인데요. 그 연예인 프로 막 뛰어다니는 거 있죠. 런닝맨이나 이러던 거 보면은 VJ들이 한 명씩 붙어갖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거 이제 프리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타겟 카메라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타겟 카메라도 타겟 스포트랑 사용 방법이 비슷합니다. 자, 시작점. 이거는 이제 고정된 카메라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CCTV 카메라라든가 아니면은 방송국에서 ENG 카메라라고 그래가지고 고정돼 가지고 뉴스 찍고 막 이런 카메라들 있죠. 큰 카메라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아까처럼 타겟이 설정되죠. 자, 주인공은 누구예요? 역시 디포트. 자,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타겟이 움직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뒤에 있는 오브젝트가 선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얘도 역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카메라를 설치됐는데 카메라에서 보이는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그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퍼스펙티브 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퍼스펙티브 뷰.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퍼스펙티브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없던 게 생겼어요. 카메라도 생겼고 라이트도 생겼죠. 자, 카메라 하면은 카메라 001이라는 놈이 생겼습니다. 자, 카메라 001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 만든 지금 타겟 카메라가 바로 카메라 001이에요. 자, 카메라 001을 클릭하면은 카메라가 본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걸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이 오비트가 없어져요. 오비트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 카메라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선택하고, 자, 지금 보면 카메라가 바닥에 있잖아요. 아까 타겟 스포트도 그랬지만 생성하는 순간 그라운드 베이스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얘는 이렇게 그래도 이제 눈높이에 맞춰야죠. 그리고 요 이제 타겟점도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장면이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자, 이것도 역시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자, 오토키 켜고요. 50프레임일 때는 이렇게 줌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100프레임일 때는 이렇게 빠져나와라.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보일까요? 자, 이렇게 카메라 워킹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동영상만 촬영하면 자꾸 기침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도 역시 액션이 가능하다 하는 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카메라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타겟점도 역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주인공을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 있죠. 지금 얘가 선택이 됐는데요.
자, 이거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죠. 자, 얘입니다.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밑에 뭐가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바라보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자, 다시 처음 돌아와서요. 자, 그럼 이제 카메라에 대한 모든 움직임을 다 키를 이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얘는 100프레임이 있고요. 50프레임에도 있네요. 0프레임에도 있겠죠.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키는 끄시고. 자, 이게 이제 카메라의 활용법이에요. 그러면은 얘도 역시 가운데 있는 파란 선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애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스톡 렌즈라고 있죠. 사실 제가 DSLR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울 시내에 다니면서 뭐 골목길 찍는 게 취미예요. 근데 렌즈는 딱 하나 있습니다. 135mm 하나를 갖고 다니는데요. 자, 이 많은 렌즈들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하나밖에 못 쓰는데 3D에서는 이 렌즈를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장 인간의 눈과 비슷한 게 35mm죠. 이 정도. 35mm에서 50mm 사이가 인간의 눈과 가장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이상 되면 뭐가 되나요? 이제 망원 렌즈가 됩니다. 자, 여기 영역을 보시면 점점 좁아지고 있죠. 요만큼만 보인다는 거예요. 135mm. 자, 제가 갖고 다니는 이제 카메라 화각입니다. 약간 망원군에 속하기 때문에 뭐 하나 찍으려고 그러면 되게 많이 움직여야 돼요. 웬만한 풍경은 안 들어옵니다. 주로 이제 인물 촬영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85mm, 50mm, 35mm. 자, 35mm 이하는 광각 렌즈라고 그래가지고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 카메라 기본이 24mm예요. 약간 광각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20mm, 15mm 되면 굉장히 비싸요. 이건 아주 모든 전경을 다 담을 수 있죠. 멀리 가지도 않고도. 그래서 이 렌즈도 우리가 이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은 50 정도 두시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렌즈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무한정으로 뒤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내 원하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한 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 설치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프리카메라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카메라는 좀 조심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 프리카메라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탑뷰에서 제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두 번째 생긴 거니까 카메라 00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카메라 보시면은 아까 없던 002가 생겼습니다. 자, 002 클릭하시면은 얘가 여기서 보는 뷰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볼까요? 자, 이 카메라 어디냐? 바닥에서 밑을 비추고 있잖아요. 자, 그 아이콘 보시면 아시겠죠? 방향을. 자, 지금 바닥을 보고 있어요. 자, 이게 옛날에 쓰던 그 영사기 시절에 필름 있는 카메라인데요. 자, 보시면은 위아래와 앞뒤를 알 수 있죠. 형태를 보면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벽을 봤다. 여기서는 탑에서 보니까 방향이 달라졌네요. 이렇게. 봤다. 자, 얘는 아까 VJ가 갖고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타겟이 없어요. 항상 정면만 찍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역시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고요.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자, 오토키 놓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움직인 위치만큼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라이트라든가 카메라는 모두 애니메이션이 이제 가능하다. 자, 그런데 하나를 렌더링 하는데 1번 카메라도 보이고 그 다음에 50프레임쯤 지나서 2번 카메라가 보이는 것도 가능하나요? 근데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렌더링이 시작되면 하나의 카메라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렌더링 끊고 두 번째 카메라로 다시 그 다음 프레임부터 찍어서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제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이 조금 안 되는데 아주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사용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사용하니 차라리 그냥 영상 프로그램에서 붙이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얘도 역시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카메라와 여기 카메라 001로 돼 있어야 되는 건데요. 카메라 001 1과 2가 생겼습니다. 사용법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하나 나올 때마다 그것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만 딱 알아두시면은 나머지 하나하나 추가될 때는 인식하는 게 좀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업 방식을 보면은 카메라만은 카메라에 대해서 기초부터 이제 그 응용품까지 쫙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엔 다 아는데 나중에 너무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앞에 한 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만 설명한 다음에 수업에 필요한 추가되는 부분은 따로따로 계속 그 부분만 추가돼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기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걸 이해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 방식이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라이트하고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볼까요? 자, 카메라 지우고 얘 또 생겨버렸네요. 얘도 지우고 자, 라이트 지우고 자, 타겟 스포트를 한번 다시 써볼까요? 기억나시나요? 동영상이니까 멈춰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라이트에서 다이렉트 프리 스포트를 한번 써볼까요? 타겟 스포트를 썼으니까 자, 프리 스포트는 우리가 그 프리 아까 카메라 했던 거랑 같아요. 이렇게 자, 이것도 보시면은 방향이 탑에서 생성해서 그럴까요? 이렇게 생성되는 위치에 따라 갖고 달라지는데요. 습관적으로 저는 탑에서 해버리네요. 자, 얘는 옆에서 하는 게 낫겠죠. 자, 보시면 이제 콘이 나오잖아요. 콘 앞으로 이 광원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비추시면 아까 어때요? 타겟 스포트 했던 거랑 같이 나오죠. 단지 뭐예요? 가운데 파란 선이 없고 타겟을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후레쉬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뭐 이렇게 형사물 보면은 어두운 곳 들어갈 때 이제 플래시 켜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보통 그런 거 작업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타겟 스포트나 타겟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타겟점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프리 스포트나 프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움직이는 캐릭터가 이거를 갖고 다닌다 그러면은 두 개를 다 프리 스포트와 프리 카메라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걸 써야 되겠죠.
방향 향상 일정하고 차가 움직이는 데 따라 움직이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링크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얘도 역시 똑같아요. 사용 방법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스포트라이트 파라메터에서 프리스포트지만 타깃 스포트랑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거는 핫스포트와 폴오프다. 자, 이렇게 프레쉬, 좀 좋은 후레쉬는 이렇게 이제 폴오프와 핫스포트 간격이 좁겠죠.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하면은 이렇게 프레쉬가 비친 자국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맞추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분위기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연출인데요. 조명 가지고 할 거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이어서 하니까 아마 기억이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잠시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